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원격 온라인 수업 활용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는 대면의 만남을 뒤로 하고 비대면의 온라인의 원격 수업으로 교육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백신의 희망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면의 수업,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의 대면의 수업의 시간도 다시 다가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많은 변화, 특히 교육에서의 대면의 수업 외로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이 이제 교육의 뉴노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져서 기존 비대면의 수업으로 다시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온라인의 수업의 이 부분은 사실 뒤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불편한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기회를 찾았고요. 이 비대면이지만 나름 이 온라인의 이래 다양한 학습법으로 우리가 이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육의 뉴노멀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에게 원격 온라인 수업 활용법, 즉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는 재학생 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인 경우는 다소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함은 이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21년도 신입생 여러분은 아직 온라인 수업의 적응에 다소의 생소함이 있을 듯 합니다. 누구나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 능동적 참여로 학습의 목표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이 온라인 수업 활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우리 대학에 33년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국민국악보건에서의 치과보철, 이 틀니라고 하는 총위치 파트를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 외로 이제 전공 외로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의 철학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19이지만 한국의 교육을 K-에두 이상으로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 대학의 K-에두 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재 이 K-에두 연구소 스튜디오가 개소되었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교육의 이 패러다임의 혁신 이 부분을 전국 교육에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신한대학교 구성원으로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서의 활용법을 다시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 부분의 기쁨을 사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저를 소개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비교했을 때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이 버추얼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의 시공간의 이 자율성,
자, 시간과 장소에 규제받지 않는 시공간의 자율성이다라고 크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인데요. 이 형태가 이 비대면의 버추얼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 수업, 즉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및 비동시적 원격 수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비대면 교육, 그리고 언택트 교육, 화상 강의 등 다양한 용어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 온라인 원격 수업이다라는 이런 개념은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버추얼 클래스는 본인이 교육 장소를 직접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우리 재학생 여러분, 이 실험이나 실습 과목이 아닌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비대면, 이 버추얼 클래스는 사실 우리 학과의 학생들과의 소통해 보면 사실 온라인 이론 수업은 나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이 2시간 이 전공 이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 교통편과 그리고 여기 학교의 이 교실에 참석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 나름 교수자의 수업 준비와 참석자의 이 우리 학생들의 참여자의 이 주도적 학습으로 온라인이지만 이 버추얼 클래스로 학습 목표를 최대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전국 교육의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업은 듣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간혹 수업 들으러 왔다, 강의 듣고 간다, 강의 들으러 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을 조금 이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수자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능동적 적극적 참여자로 수업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교육의 학습 목표의 달성의 한 몫이다라는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이 버추얼 클래스 다시 크게 정리해 보면 시공간의 자율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시공간의 자율성 앞으로 이 IoT, IoE 세상에서의 이 비대면의 버추얼 클래스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대표적으로 이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 원격 강의, 사실 이제 줌, 그리고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웹엑스가 대표적이죠. 이 외로 많은 원격 화상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로 우리 대학에서 쓰고 있는 이 웹엑스 기반으로 통일하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이러한 버추얼 클래스의 이 비대면 수업의 이 낯설음, 사실 많은 어려움, 특히 교수자들의 이 수업 진행에 대한 이 어려움과 이제 처음으로 겪어본 우리 학습자들의 이 낯설음,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입생을 제한 나머지 재학생들은 다소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이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이제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 활용법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하나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교육의 실제감, 그리고 상호작용, 주의 집중을 세 가지로 이제 대표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대면의 교육의 실제감은 뭘까요? 사실 비대면이지만 실제감 있는 수업의 키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언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느낌. 다시 말씀드려보면 온라인이지만 사실 실제감 있는 이 키워드의 핵심이 사실 이 버추얼 클래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화면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지하는 실제감을 감소시키며 특히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이러닝에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러한 실제감의 부족은 학습자의 관심 및 참여 저하로 학습의 교육 효과성은 이제 감소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비대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 버추얼 클래스지만 교육의 실제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우리 재학생들의 능동적 수업에 참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핵심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 비대면 수업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사실 저도 우리 전공 학생들과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도 이제 다소 낯설음을 벗어나고 익숙함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 전공 학생들도 사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저의 수업 진행이 아닌 플립트 러닝의 거꾸로 수업으로 미리 우리 전공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오고 학습해온 부분을 온라인에서 이 퀴즈 기반의 게임 그리고 구술 발표 기타 이러한 이 실제 수업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범위에 이제 교육의 실제감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버추얼 클래스의 핵심 키워드, 비대면이지만 대면의 교육과 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실제감은 직접 참여자들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감에 이어 두 번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쌍방향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온라인 비대면에서의 제일 이 어려움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이 소통 부분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닐까요? 상호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교육의 실제감 이상으로 학습의 목표는 이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이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온라인 강의는 대개 일방적인 이야기와 이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수자, 학습자 간 피드백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재학생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소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능동적 참여로 일방적 교수의 이 티칭, 이 메소드를 다소 소통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없이 이제 홀로 학습함으로써 집단 지성의 이 상호작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만의 이 소통의 수업이 아닌 교수자와 개인 학습자 그리고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동급생들의 집단지성이 함께 할 때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이런 범위가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얻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육의 실제감의 부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가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 피드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습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피드백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여기에 기타 동급생들의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이제 이 학습의 목표를 그래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학생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실시간으로 교수자에게 이제 퀘스천 그리고 질문의 영역을 우리 동급생들에게 이제 집단지성으로 펼쳐가는 것도 이제 상호작용의 한 부분에 중요한 한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이제 주의 집중인데요. 온라인 강의에서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 상호작용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저하되어 있다. 사실 온라인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이 피드백의 부족,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의 이 관심도의 저하,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적이 아닌 나홀로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를 빼앗는 요소가 많으며 교수 및 운영진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재밌는 이런 강령도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경험을 한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집에 가정에서 대부분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집안의 이 애완견들 또는 불쑥불쑥 가족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집중할 수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집중할 수 있는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이지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의 이제 장애 요소들은 수업 전에 준비 단계에서 미리 다 점검되어져야 되고 또는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대면 수업의 핵심 키워드, 교육의 실제감, 그리고 이 상호작용, 그리고 이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이 교육 전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러한 주의 집중의 이 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이 수업 전 준비 사항 점검, 그리고 교육 중 적극적인 즉 능동적 참여 부분, 그리고 수업 후에 이 평가 및 성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 참석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 조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많은 학생들 중에 이제 정시에 아주 실제감 있는 이제 교실에 참여 자세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는 소수의 학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 온라인 캠에 앉아 있는 이 참 불편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업 전에 준비 상황에 다소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나하나 더 체크해 보면 수업 전 준비사항 점검, 과연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준비하고 수업에 참여하나요? 예, 미리 전에 참석해서 이 인터넷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마이크, 캠의 모든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점검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수업 안내문, 학습 자료, 사전 숙지 뭘까요? 일방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준비되지 않는 학습자로 참여하다 보면 우선 교수자의 수업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참석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어렵고 주도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러한 방안에 우리 학생들 학교 LMS에 올려져 있는 주차별 교수자의 영상을 플립트 러닝의 거꾸로 수업으로 학습하고 주차별로 주도적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참여하면 이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어느 정도 알고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질문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수업 일시, 접속 주소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줌 수업이나 기타 웹엑스 수업에서의 이제 초대받지 않는 일반인들이 간혹 여기에 URL을 타고 들어와서 수업에 방해를 하는 범위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루 전이나 또는 몇 시간 전에 URL 주소를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30분 내에서 공지를 할 겁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수업 일시 그리고 접속의 URL들을 이제 접속 전 사전 준비 점검으로 꼭 숙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 학습 자료가 있을 경우 꼭 미리 수업 자료에 대해 플립트 러닝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 주도적인 질문과 또는 교수자에게 이제 건의할 개인의 이 의견들도 함께 가지고 수업에 참석한다. 수업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참석하기 때문에 지루함이라든지 다소 어렵다라고 하는 범위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범위에서 이제 능동적 수업 준비는 최고로 학습 목표를 높이는 달성하는 이러한 범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이 수업 전 준비사항 점검의 두 번째를 보면요. 학습 환경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스피커, 화상 카메라, 그리고 강의 프로그램 등 네트워크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고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가능한 다른 학습자의 주의를 끌지 않는 배경, 즉 가상 배경이나 벽이나 그리고 커튼 앞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학생들이 자고 원격 수업을 하는데 자신의 이 공부방, 이 침실 부분까지 다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생활 노출 또 조금 이제 막아야 되는 이 차원에 요즘 원격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가상 배경 그 부분이 싫으면 이제 이 집에 이 벽이면 대체적으로 이 벽지가 단색으로 이제 굉장히 컬러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너무 이 컬러풀한 이미지는 이 동급생이나 기타 교수자의 이 불편한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단순한 이런 색상의 앞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영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되어져야 되겠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우리 학습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제 퀴즈 기반의 게임 기반의 퀴즈로
실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사소통 또한 이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원격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으로 접속하고, 그리고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에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줌에 또는 이 웹엑스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으로 연결하지 않고 단지 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제약이나 또는 이 튕겨나가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은 이제 메인으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으로 접속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교수자와 실시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피드백 그리고 학습의 목표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업 시작 15분 이내 접속하고요. 그리고 5분 전에 자리에 착석해서 이제 수업 수업 참여자로서의 에티켓을 다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수업 시작 15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학습 환경 점검이 15분 내에 체크되어지고, 체크했을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업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다 점검으로 해결해 놓자라고 하는 범위가 15분 전에 이제 접속해서 모든 부분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 이제 교수자와 함께 만나는 이 5분 전쯤에 착석되어지고 웹캠을 켜고요. 꺼져 있는 웹캠을 켜고 교수자와의 수업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지만 학습자로서 지켜져야 될 하나의 공통 에티켓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업 시작 15분 이내 접속 이 부분은 여러 인터넷 디지털 상황의 이 문제 발생에 대비해서 수업 전에 접속하여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웹캠을 켰을 때에 자신의 얼굴 뒤로, 지금 우리 학생들 저의 웹캠 뒤로도 저의 서재 책꽂이가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이 개인 사생활적인 범위가 노출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다소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원격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가상 배경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업로드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불편하면 원격 프로그램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매뉴얼적 배경도 사실 이 가상 배경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특히 줌 등의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상 배경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단 너무 이질적이거나 화려한 배경은 다른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가급적 커튼이나 또는 이 단순한 벽지, 그리고 가상 배경의 이제 선택의 범위로 이제 확대하는 것이 훨씬 이제 주의 집중에 또는 동급생이나 교수자에 대한 하나의 에티켓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 배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 이제 수업 중 적극적인 참여가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팁으로 먼저 비디오는 자동적으로 켜야 되겠죠. 저의 수업, 특히 저의 전공 학생들과의 만남의 비대면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캠을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캠을 끈 상태의 이 수업의 이 집중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캠을 끄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사실 어떠한 현재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의 에티켓 중에 하나는 캠을 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캠을 켤 때도 어떻게 켜야 될까요? 이제 뭐 눈과 코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저의 얼굴 보고 있습니다만은 화면 정중앙에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캠을 반드시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마이크는 이제 오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참석자들의 마이크를 이제 오프 시키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발언권을 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석자들의 이 수업의 에티켓은 마이크를 끄는 거. 사실 진행 교수자가 전체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오프를 합니다만은 혹시 오프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참석할 때 학습자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오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디오는 온, 마이크는 오프. 화면을 통해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을 하므로 본인의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중앙으로 조정해야 된다. 두 번째, 수업 도중에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와 동급생 간의 이 실시간에 아주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범위, 이 범위를 단지 교수자의 진행 방식으로만 우리가 한정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우리 학생들의 참여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그 참여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또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교수님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화면으로 보는 이런 제스처, 손을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스처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화상, 음성, 채팅, 질문, 요청 버튼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제 수동적 수업의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쉬는 시간 및 에티켓 지키기인데요. 수업 중 쉬는 시간, 특히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쉬는 시간에는 화면과 음성을 반드시 오프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도 모든 수업 반드시 휴식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휴식 시간에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 또는 캠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사생활적인 범위를 제가 호스트로서 다 이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리 좋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에는 캠과 마이크를 끄는 습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접속 과정이나 또는 접속되어져 있는 이 수업 도중에 자신의 네트워크의 문제 또는 쉽게 얘기하면 튕겨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호스트인 교수자에게 즉시 다양한 이 채팅 연결로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또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이석 체크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강의 중 무단 이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업 시간 동안 무단으로 강의 영상 녹화 및 화면 캡처 등을 하지 않도록 자 교수자의 수업의 자료를 교수자의 동의 없이 이제 스크린 캡처나 기타 캡처 프로그램으로 녹화해서 일반 SNS에
이제 공유시키는 범위는 사실 이제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침해에 침해하게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인 호스트의 허락 없이는 이제 수업의 이 진행 또는 수업의 이 자료들을 무단 캡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이 좀 지켜져야 될 에티켓이고요.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능동적 참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비대면 온라인 이 학습의 이 교육 후 평가 및 성찰인데요. 수업 평가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온라인 수업 후에 기타 URL, 문서 공유를 하거나 기타 오늘 수업에 대한 총평의 요구도를 할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업 후 만족도 평가 및 학습자 의견 조사 등은 사후 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는 추후 수업 개선에 반영되므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내내 우리 학습자들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아닌 실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소통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종료 시점에 오늘 수업한 학습의 목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요점 정리와 오늘 이제 수업 참석자로서의 수업의 총평 등을 이런 문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이 스마트폰의 타이핑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저의 플랫폼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업의 총평을 이제 교수자에게 보내주어 이제 수업의 이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이제 수업 리뷰 및 성찰인데요. 수업에서 새롭게 학습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요. 리뷰 중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 교수자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의 부분에서 이제 전공의 교수님별로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이 단톡방이 있고요. 미남 교수의 네이버 치기공 놀이터 카페에 학습의 모든 부분이 함께 공유하고 공유되어진 이 수업 자료에 이제 함께 댓글로 소통하고요. 그 외로도 카카오톡의 음성 메시지로 저와 언제라도 이렇게 실시간 소통의 학습 목표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팅창이나 질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개설된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한 질문, 사실 온라인 이 비대면에서의 이 채팅은 다소 실시간으로 좋지만 사실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채팅에 올렸던 이 다양한 여러분의 이 텍스트는 사실 따로 이제 백업 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채팅방으로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고요. 수업 후에는 이제 교수자의 요구하는 이러한 이 평가의 성찰의 URL 외로도 언제라도 교수자의 개인 이 소셜 이 채팅으로 소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즉 버추얼 클래스의 학습자로서의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자세로 학습을 했을 때 최대의 목표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질문의 영역이 이제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오늘 온라인 수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더 깊이
이제 학습에 탐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기반으로 실제 이제 실행해야 될 이 부분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간에 수업 종료 후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져야 될 하나의 공통의 키워드의 퀘스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실 질문이 없는 세상, 사실 정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정답이지만 이 정답 하나에 이제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교수자의 이 정답 옆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이 상상력의 질문을 여기 교수자의 기본 답변에 합체해서 융합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로 더 많은 답을 교수자의 정답 옆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구사항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융합의 세상,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우리 학생들은 이 학습에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 궁금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더 확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답을 외우는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정답의 기본에서 무한한 창의성의 융합형, 이 신사고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이 멋진 핵심 역량,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비빔밥 세상이죠. 단일 전공에서 벗어나서 융합의 전공으로 우리 신한대학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일 전공의 옆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융합의 전공이 함께 붙어서 자신의 핵심 전공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신한대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야 될 전공 옆에 이제 융합의 핵심 전공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 어떠한 준비로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해 보았고요. 다소 이 불편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나름 주도적 학습법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나름 신한대학에서 이제 최고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주도적 학습의 자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파트 2에서는 이제 참여자의 학습이 아닌 실제 이 온라인 원격 진행에서의 호스트로 우리 동급생들과의 팀플이라든지 또는 기타 많은 이 소통의 채널에서 직접 호스트의 역할을 하는 호스트로서 준비해야 될 상황, 이런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웹엑스 사용법을 파트 2,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 여러분들 멋진 꿈의 비전 원대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신한대학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신한대학에서 원대한 꿈의 비전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요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신한대학 재학생들 멋진 청년이 될 거라 자신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파트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